오늘 나눈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아까 제가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이 더 이상 축소되기보다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온라인도 안정세를 보임으로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과 모바일 간의 새로운 균형점에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렸고요. 모바일 퍼스트 섹션에서는 모바일 쇼핑 횟수가 증가하는데 특히나 3회 이상 구매하는 헤비 유저의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말씀드렸고 모바일 쇼핑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3만 원 미만의 소액 쇼핑도 증가하고 즉석 구매나 충동 구매도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구매 전에 매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쇼룸의 행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페이먼트에서는 모바일 쇼핑을 할 때는 이제 간편 결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이저한 페이먼트 수단으로 자리 잡은 걸 말씀드렸고요. 간편성에 대해서 특히 쇼핑을 할 때는 혜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어떤 페이 서비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네이버 쇼핑의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의 간편성에 힘입어서 잘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뉴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채널 포맷인 편의점, 그 다음에 헬스앤뷰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빙은 이제 카테고리로서 매장 구매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또 새로운 업체들이 새로운 유형의 매장들을 내시면서 또 새롭게 오프라인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료품 전쟁과 관련해서는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늘 사는 것들 중에서의 빈도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시장이 식료품이고 아직까지 모바일 쇼핑으로 넘어가지 않은 오프라인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인데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배송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마트몰과 마켓컬리는 어찌 보면 배송 경쟁력이라는 기반은 공통적이지만 서로 좀 다른 포지셔닝, 좀 서로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약을 좀 하고 보니까 결국 이제 마케터분들 특히 이제 식료품 제조사거나 유통사거나 이런 트렌드들이 과연 내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어봤는데 뉴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오프라인에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편의점, 뷰티 앤 헬스 스토어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찾을 수는 없을까? 마치 리빙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프라인 매장만이 줄 수 있는 되게 명확한 효익이 있는 그런 카테고리 내지는 새로운 채널 포맷이 또 오프라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까를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바일 퍼스트에서 요약된 내용들을 다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는 모바일에서 계속해서 소액 구매가 늘어나고 소액 구매야말로 정말 모바일을 더 습관화해주게 되는 그런 구매 유형이 될 텐데 소액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은 어떤 게 있을까? 식료품 뿐일까? 아니면 식료품 이외에 다른 데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장이 사실 구매를 직접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전에 와서 물건을 살펴본다라던가 아니면 브랜딩 자체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헤빗들도 감소를 한다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밀도로 어떤 매장 네트워크를 가져가야 될까라는 게 아마 유통사의 큰 고민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페이먼트는 지금 아마 한국이 사실 간편결제 시장이 꽤 빨리 성숙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구글 같은 해외 업체들도 페이먼트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고민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과거의 신용카드들이 경쟁을 했던 것과 똑같이 모바일 쇼핑을 할 때 누가 더 많이 할인해주고 누가 더 쿠폰을 많이 주느냐의 경쟁밖에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 외에서 모바일 쇼핑에서 간편결제 점유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지 고민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편결제가 더 보급이 되면 이 간편결제가 모바일 쇼핑을 키웠듯 반대로 간편결제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구매를 활성화할 방법은 없을까? 특히 이제 삼성페이를 제외한 나머지 간편결제 업체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매장에서 협력이 없이는 간편결제를 이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배너 설치하는 거, QR코드 배너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어떤 오프라인 매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오프라인 매장을 거꾸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 오프라인은 저는 가장 궁금한 건 편의점과 헬스앤뷰티 매장에 과연 어떤 카테고리까지 판매하실 수 있게 될까입니다. 사실 판매
편의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식료품 이외에는 아직은 비중으로 봐서는 미미하지만 베이스가 작으면 항상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식료품 외에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같은 카테고리들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것도 증가율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새롭게 도입하는 카테고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유의미하게 편의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반대로 헬스앤뷰티 매장에서는 식료품을 엄청 지금 판매를 하시죠. 강남역에 있는 올리브영 매장을 가보면 입구부터 사실 여기가 헬스앤뷰티 매장인지 식료품 매장인지 편의점인지 저도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데 확장을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무엇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빙 매장은 워낙 이제 막 경쟁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고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고 하면 어떤 측면들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식료품 쇼핑에서는 결국 모바일에서 식료품 쇼퍼를 끌어들이려면 유인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뭐가 돼야 될까? 아까 즉석 소비가 가능한 그 카테고리들은 모바일로 완전히 옮겨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모바일 쇼퍼의 특성과 카테고리의 특성을 둘 다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타겟 카테고리가 뭐가 돼야 될까에 대해서 좀 뾰족한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아까 그 대형마트에 남아있는 3개 카테고리가 식료품, 가정용 생활용품, 개인용 생활용품 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생활용품은 아주 전형적으로 식료품과 함께 그냥 동반 구매가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용품들도 아직까지 모바일로 많이 못 넘어간 이유도 사실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식료품 사러 갔다 같이 구매하는 행태가 거의 대부분이어서인데 그 식료품이 모바일로 옮겨간다면 과연 생활용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것도 고민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